역사 한 편의 이야기 제3화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혀야 했나? 조선의 왕세자였던 한 남자가 쌀을 담는 나무 상자 안에서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세자.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쳐서 위험해서 왕권을 위협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결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는 왜 그토록 고립되어야 했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만든 파국입니다. 제1부 완벽함을 요구받은 아이. 1735년 사도세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이 될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21대 국왕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신분 콤플렉스와 정치적 불안을 평생 안고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영조의 어머니는 궁궐 안에서 우물물을 길어 나르던 무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영조는 평생 그 시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완벽한 성군이 되고자 했고 자신의 아들 역시 완벽한 세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말투, 자세, 글씨, 표정,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사도세자는 아이가 아니라 하루도 쉬지 않는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시험받는 세자였던 것입니다. 영조는 종종 세자를 불러 깊은 밤까지 경전을 외우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차가운 눈빛으로 꾸짖었고 세자는 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도세자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2부 침묵으로 쌓여간 공포. 문제는 사도세자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총명하고 재능 있는 왕세자였습니다. 무예에도 뛰어났고 글씨도 잘 썼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조 앞에서 세자는 자신의 감정도 두려움도 괴로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세자에게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점점 세자를 잠식해갔고 공포는 행동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분노 발작, 폭력적 행동, 비정상적 공포, 의복 공포증. 특히 의복 공포증은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입니다. 사도세자는 옷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때로는 옷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광기였을까? 아니면 오랜 억압이 만들어낸 붕괴였을까? 사도세자를 직접 모셨던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는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를 만나야 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손을 떨었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제3부 왕과 세자, 부자일 수 없었던 관계. 조선의 궁궐에서 왕과 세자는 결코 평범한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못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사랑해야 할 아들이기보다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왕과 세자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 관계였습니다. 세자가 성장할수록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고 그 세력은 왕권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이상 행동을 계속해서 왕에게 보고했고 그 보고는 왕의 공포를 키웠습니다. 특히 노론과 소론의 당쟁 속에서 사도세자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세자를 옹호하며 영조를 압박했고 어떤 신하들은 세자의 문제를 과장하며 왕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선택이었고 아버지로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1762년 7월 4일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하지만 세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달려와 울부짖었고 대신들도 만류했습니다. 그때 영조가 내린 명령이 바로 뒤주였습니다. 제사부, 왜 뒤주였을까? 사도세자는 공식적인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를 직접 죽였다는 기록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법에는 세자를 폐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세자를 처형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뒤주였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왕권을 지키기 위해, 기록을 피해가기 위해 사도세자는 그렇게 향년 27세로 1762년 7월 12일 법과 감정 사이의 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조 38년 1762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이모화변이라고 합니다. 8일 동안 물도 음식도 없이 뒤주는 단순한 형벌 도구가 아니라 조선 왕권의 모순이 만든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뒤주는 창덕궁 선정전 앞들에 놓였고 세자는 그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평생 말하지 못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제오부, 남겨진 질문. 사도세자는 정말 미쳤던 세자였을까요? 아니면 미쳐야만 했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만약 영조가 조금 더 인내했다면, 만약 사도세자가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있었다면, 만약 궁궐이 조금 더 인간적인 공간이었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은 정말 불가피했을까? 제6부, 사도세자의 묘는 어디에 있을까? 사도세자의 묘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융릉입니다. 왜 융릉일까요? 사도세자는 생전에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능이 아닌 묘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현룡원입니다. 이후 아들 정조가 조선의 22대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격상을 추진했고 현룡원은 왕릉 격식의 융릉으로 불리게 됩니다. 정조는 1776년 23세로 즉위 후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추존했고 사후에는 장조라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융릉을 이곳으로 옮겼고 자주 참배하며 효를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받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라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융릉을 방문하면 정조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능의 규모도 크고 성물도 화려하며 주변 경관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무리.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는 왕세자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도 꺼내주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한 편의 이야기는 사도세자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영조를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권력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뒤주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역사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이야기는 사람을 남깁니다. 역사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